자, 안녕하세요. 비톨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투자 내역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근거로서 제가 매도를 했는지, 어떻게 해야 이런 하방장을 사전에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은 현재 지금 제 업비트 계정이고요. 업비트 계정이고, 저는 2022년도 1월 달이 됨에 따라 가지고 1월 달부터 3월 9일까지 꾸준하게 매 주마다 총 9주 동안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주에 1000만 원씩 이제 이더리움과 솔라나에 각각 500씩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총 보시게 된다라면은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반복적으로 사는 모습이 좀 보여질 겁니다. 가끔 가다가 리플이 샀던 이유는 마진 거래 때문에 있었던 거고요. 마진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차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언제 매도했는지 여러분들도 날짜를 보시면은 알 수 있듯이 4월 3일 날 기준점으로 제가 전량 다 매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4월 3일이라 하면은 제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4월 3일이면은 시장의 단기적인 고점이죠.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나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하방 장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고 사전에 피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혹시나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까봐 이제 인증이 필요하죠. 이거는 제가 팔기 전에 찍었던 건데 제 평단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기준 323만 원 정도여가지고 현재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매 주마다 샀던 거를 보면은 그 사이 값의 중앙값인 거를 여러분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꾸준하게 샀었고요. 그래서 평단가는 12만 원 정도 언저리가 되었었고 제가 4월 3일 날 기준점으로 17만 원 라인대에 전량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게 오늘 영상의 주된 목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4월 3일 날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전량 다 매도했던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입니다. 4가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강한 긴축 자체가 이전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여러분들 매크로 시장을 중심적으로 매크로 시장을 보면서 그걸 기반으로 차트를 빗대 가지고 매매를 하는 스타일인데 2020년도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샀던 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물리더라도 구출해줬던 시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왜 그랬었냐면은 결국에는 페드가 강조했던 것이 고용의 안정화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계속적인 경기 부양을 했었고요. 그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돈을 굉장히 많이 뿌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기 전까지 좋아지게 된다라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좋게 나오기 전까지는 연준은 계속적으로 돈을 찍어낼 거다. 시장 친화적으로 비둘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했었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때부터 계속적인 시장에 상방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2022년도가 오에 따라가지고 최근에 미국에 있었던 고용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고요.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 지표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페드 자체가 고용 지표가 괜찮았으니까 지금의 미국 경제 펀더멘탈 자체는 탄탄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계속 시장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형태로 원래는 파월도 그렇고 브레이너드도 그렇고 굉장한 비둘기파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매파적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런 것이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팔려는 시기 때 그 전주 3월 마지막 주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중국이 코로나에 대해서 상하이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무역항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국제 수요를 굉장히 많이 이끌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나라가 지금 봉쇄령을 내리면서 이 봉쇄령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국제 수요가 줄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 해소될 가능성이 공급망 해소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 경기 침체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도 그런 리스크가 잔존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실제로 상승 시기 때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체에서의 협상 자체가 긍정적으로 되고 있고 젤렌스키와 푸틴 같은 경우에도 이스탄불, 터키 근처 내에서 협상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슈 자체가 시장에 나옴에 따라 가지고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4월 2일 날에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요.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에 민간인 학살 자체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규모 학살 현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만행들이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상대로 했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런 것을 봤던 서방 국가들은 분명히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불친절해질 것이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자체가 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시장 자체는 그런 리스크의 소멸로 인해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협상에 난항이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요거가 좀 촉매제가 다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총 9번 정도가 아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있었는데 증시나 비트코인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바라보는데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민감했던 반응들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비트코인은 총 2번밖에 못 겪었어요. 그렇죠? 어떨 때 겪었냐? 19년도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있었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한 번 겪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한 번 겪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이 반응을 할 때 아마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는 저는 아마 시장에서 지금 비트코인 크립토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굉장히 광기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죠? 굉장히 광기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실제로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19년도 6월 달부터 19년도 6월 달 트럼프 정권 때부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19년도 6월부터 계속적인 우하향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방장으로 이끌었었죠. 그렇죠? 하방장으로 이끌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된다라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때 처음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시장 자체도 비트코인이 14,000불에서 현재 지금 저점 기준으로 6,400불까지 하방했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서 봤었을 때 지금 고점 기준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으면은 지금부터 하방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작업이 분명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네 가지 이유로 4월 3일 날 기준점으로 제가 이때까지 1월 달부터 매주마다 모았었던 적립식으로 솔라나랑 이더리움을 몰랐었던 종목들을 전량 다 청산했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현금화 해둔 상태이고 그러면 다시 또 재진입을 언제 하느냐 여러분들도 좀 궁금할 수 있을 텐데 재진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이슈 중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감내를 하고 소화를 시키면서 해소가 되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었을 때 한 번 정도 시장을 좀 더 판단해 보고요. 저도 그런 재진입할 시기나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포지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만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월 초부터 9주 동안의 코인을 매수를 했었고요. 그래서 4월 3일 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땐 시장의 고점인 상황에서 전량 매도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